우리는 종종 식당이나 비행기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만납니다. 소란을 피우는 아이, 과연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바로 기질이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기질과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성격은 성장 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 등에 따라서 형성되는 행동 방식을 뜻하는데요. 즉,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됩니다. 반면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생물학적인 특질을 뜻합니다. 즉, 성격과 달리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험한 기간이 짧을수록, 즉 어린 아이일수록 보여지는 모습의 대부분이 성격보다는 기질에 의해 발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온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유전 대 환경 논쟁이라고 해서 모두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아니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논쟁이 뜨거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기질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신의학자 로버트 클로닌저는 기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 회피 기질입니다.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행동이 위축되는 경향성을 뜻하고요. 쉽게 말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상당히 신중한 성향을 말합니다. 이 기질이 높은 사람은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곤함을 빨리 느낍니다. 반면 단조로운 일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규칙을 잘 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극 추구 기질입니다. 새로운 자극에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몸으로 부딪혀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앞서 말한 위험 회피 기질과는 반대의 성향이죠. 낯선 사람과도 적극적으로 친해지고 무리 안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반면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반복적인 일에 쉽게 지루함을 느끼다 보니 산만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상 의존 기질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기질을 뜻하고요. 즉,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민감한 성향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살피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공감을 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과도하게 눈치를 보는 성격 때문에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속만 끙끙 앓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 기질입니다. 말 그대로 인내심이 강한 기질입니다. 높은 집중력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해 나 이거 끝내고 놀 거야 스타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끈기 있게 노력하고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불편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할 경우 고집을 지나치게 부리거나 완벽주의에 빠져서 좀처럼 만족을 잘 못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클로닌저는 위험 회피 기질, 자극 추구 기질, 보상 의존 기질, 인내심 기질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PCI 기질 검사도 이와 같은 클로닌저의 심리 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기질이 변하지 않는 특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공공장소에서의 아이의 울음 역시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입 육아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육자 역시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정 야단치거나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또 양육자가 어떤 기질인지 잘 진단해서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아이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양육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